반갑습니다. 똔똔엉클입니다. 오늘은 맨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시즌이 일단 잠시 A매치데이 기간이어서 중지가 된 상태고, 지금 시즌이 이제 4경기까지 치른 상황이에요. EPL 기준으로 4경기를 치른 상황이고, 현재 이제 A매치데이 기간이라서 각자 소속팀을 이제 떠나서 각 소속된 국가의 이제 국가대표팀으로 이제 차출된 선수들은 이제 각 나라 팀에 합류해서 이제 경기를 치르고 있고, 뭐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뭐 개별적인 훈련들을 진행하고 있겠죠. 전 4경기를 치른 현재 상황에서 맨유가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긴 해요, 지금. 뭐 언론에서도 엄청 많이 다루고 있고, 뭐 저 또한 응원하는 입장에서 팀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굉장히 위기인 듯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우선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일단 시즌 영입하고 이제 방출된 선수 리스트들 일단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4경기 시즌 경기 결과를 좀 보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위기 상황이나 관련된 이제 악재 리스트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보려고자 합니다. 선수 영입과 이제 방출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영입 리스트에는 일단 메이슨 마운트, 그 다음에 안드레 오나나, 조니 에반스, 호일룬, 그 다음에 레길론, 암라바트 이렇게 선수들을 영입을 했고, 방출 리스트에는 딘 앤더슨, 코바르, 엘랑가, 탈라스, 프레드, 지단, 이크발, 그 다음에 브랜든 윌리엄스, 메이슨 그린우드, 데이아 필 존스, 튀양제브 선수를 이제 방출을 했습니다. 일단 영입한 선수들의 리스트를 보면 메이슨 마운트 선수는 굉장히 사실 영입했을 당시에 뭔가 이슈가 됐던 상황이 좀 큰 금액을 지불하고 좀 이슈를 한 게 아니냐. 그리고 포지션에 뭔가 그 중복 여부? 현재 있는 기존에 있던 선수들과 뭔가 포지션이 중복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하고의 뭔가 공존 여부? 어떻게 그걸 공존해서 사용할 거냐? 뭐 물론 이제 반대로 에릭센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기본적인 이제 그 잠재되어 있는 약간 그 부상의 여파도 사실 있고, 뭐 체력적으로 어차피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었지만, 반대로 뭐 미드필더진들의 뭔가 선수 조합에 있어서 뭐 어떤 시너지를 낼지 사실 의문부호가 좀 뜬 상태의 영입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거와 비례해서 뭐 영입 비용도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는 이야기들도 많았었고요. 근데 현재는 이제 부상으로 이제 전력에서 좀 이탈이 된 상황이죠. 뭐 시즌 첫 경기, 두 경기까지 이제 경기를 이제 뛰었지만 부상 이슈로 인해서 어차피 현재는 이제 전력에서 이탈이 된 상태고, 그다음에 안드레 오나나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발밑이 좋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사실 뒤에 이제 뭐 선수 기용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얘기할 때 뭐 좀 더 다르긴 하겠지만, 뭐 잘하는 부분은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은 들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뭐 제가 좀 보수적인 성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키퍼의 뭔가 안정성적인 면에서 봤을 때뭐 경기를 첫 경기부터 4경기까지 치른 상황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은 사실 덜 느껴졌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뭐 전개를 하고 발밑으로 볼을 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좋은 선수임에는 분명하겠지만, 저 개인적인 시선에서는 뭐 약간 좀 불안정해 보이는 느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뭐 조니 에반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임시 방편으로 어쨌든 합류를 했지만, 현재는 이제 주요 선수들의 부상 이슈로 인해서 뭐 거의 뭐 주전이나 뭐 교체 선수 위주로 경기를 뛰어야 되는 현 상황이고, 또 호일런 선수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영입 리스트에 올려져 있다가 뭐 결과적으로 시즌 그 영입 기간 거의 마지막 때쯤에 이제 영입이 됐는데, 뭐 영입이 된 이후로 약간 부상 이슈가 있어서 경기를 못 뛰다가 뭐 4차전 때 아스날 경기 때 이제 교체로 투입이 됐죠. 일단 교체 투입된 상황에 있어서 뭐 순간적인 움직임들이나 뭐 스피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세한 얘기는
뒤쪽에 이제 선수 관련된 내용들 얘기할 때 좀 더 얘기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임대로 이제 토트넘을 통해서 이제 레길론 선수를 영입했고, 그다음에 암라바트 선수를 피오렌티나 통해서 임대로 영입을 했습니다. 일단 레길론은 약간 좀 급하게 영입한 경우죠. 지금 왼쪽 측면이 다 부상으로 인해서 좀 무너진 상황이라서 뭐 불가피하게 이제 선수를 영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임대로 영입을 하게 됐고, 암라바트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의 뭔가 플레이나 이런 부분은 월드컵에서의 플레이 외에는 뭔가 뭐 소속팀이나 이런 부분은 좀 딥하게 제가 살펴보지는 못한 선수긴 하지만, 어쨌든 중원에서 뭔가 좀 활발하게 좀 움직여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고, 뭐 그거에 좀 맞는 선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제 영입 계속 관련된 기사들을 살펴봤었는데, 여기는 최종적으로 거의 영입 기간 마지막에 임대 영입을 하게 됐고, 근데 임대 영입을 하자마자 부상에 좀 이슈가 또 이 선수도 있어서 뭐 경기에 출전 여부는 뭐 이후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방출된 선수 리스트들은 뭐 보이시는 대로 표기해 놓은 부분대로인데, 현재 여기에 있는 선수들 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방출을 좀 해야 되는 선수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뭐 이후에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개인적으로 뭔가 그 테나 감독이 현재 지금 원하는 선수들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작년과 올 시즌을 통해서 이제 영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본인의 뭔가 그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 좀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의 부분도 조금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뭐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불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시즌 경기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재까지 이제 4경기를 총 치렀고, 1차전은 이제 울버햄튼과의 홈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일단 경기 결과적인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뭐 경기 내용도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각 경기마다 관련된 1차전부터 4차전까지의 내용들은 뭐 제가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리뷰로 영상을 만들었던 부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제 개인적인 관전평을 좀 보고 싶으시다면 관련 영상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은 이제 토트넘 원정 경기였고 0대 2로 패배를 했습니다. 뭐 경기 결과도 당연히 패배를 했으니까 좋지 않지만, 뭐 경기 내용적인 부분도 거의 뭐 상대팀에게 압도당할 정도의 경기 결과였어요. 3차전 노팅엄 경기는 홈 경기로 치렀고 3대 2로 승리를 거뒀고, 4차전은 아스날 원정 경기, 가장 최근 경기죠. 1대 3으로 패배했습니다. 총 4경기를 치렀고 현재 2승 2패고요. 아마 순위는 제가 알기로 지금 11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사실 뭐 아주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뭐 순위 자체에 이제 좀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좋은 경기 결과는 현재까지는 아니에요. 득점은 5득점을 했고 실점은 7실점을 했습니다. 홈에서는 2경기를 다 이긴 상태고 원정 가서 2경기를 모두 다 패배한 상태입니다. 경기 결과만 봐도 아시겠지만, 일단 뭐 세부적으로 경기를 들어가서 보면은 더 사실 디테일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일단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지속적으로 뭔가 주목됐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계속 뭔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공격수들의 뭔가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그 득점 5득점 중에 공격수가 득점한 포인트가 레시포드 득점 외에는 나머지는 다 공격수를 제외한 선수들의 득점으로 알고 있고, 일단 공격의 전개 방식이나 전개 방향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경기를 다 살펴보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어떤 색깔로 하고자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좀 요소 보면 경기 중에 뭔가 선수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선수 선발도 그렇고 교체도 그렇고, 물론 이제 모든 게 사실 감독의 개인적인 이제 역량에서 나오는 거고 감독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뭐 바라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응원하는 팀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1차전 때 가르나초가 이제 선발로 나왔거든요. 근데 가르나초를 왼쪽으로 선발로 내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심정적으로 이해는 갔어요. 그 뭐 좌측 측면에서 뭔가 좀 스피드를 이용해서 뭔가 활발하게 움직여주면 그쪽으로 이제 수비가 어느 정도 좀 몰리게 될 거고, 그 몰리는 반대쪽에 이제 중앙이라든지 오른쪽 사이드 측면 쪽을 통해서 뭔가 공간을 좀 더 확보하겠다, 약간 이런 의도인 거는 어느 정도 그냥 상황을 보면서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가르나초 선수가 그럴 정도의 뭔가 그 폭발적인 뭔가 돌파 능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가르나초 선수의 뭔가 활용도를 높이려면 뭔가 한 경기가 거의 후반부쯤 갔을 때 상대 수비수들이 어느 정도 좀 체력적으로 많이 소진이 됐을 때 그때 뭔가 스피드를 통해서 흔들어 줄 수 있는 선수지, 개인적으로 뭔가 경기 초반부터 뭔가 그런 발기술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리고 아주 노련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활용하는 게 그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경기 결과도 경기 내용들을 봐도 뭐 가르나초 선수의 그런 모습이 아주 극초반의 뭔가 모습 외에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가르나초가 이제 선발에서 제외되고 이제 교체 명단으로 나온 선수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레시포드를 이제 왼쪽으로 보내고 이제 마샬이 이제 스트라이커 자리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이제 선수 구성이 되는데, 사실 마샬도 앞서 이제 방출 리스트 얘기하면서도 뭐 언급이 됐어야 되는 선수들이, 이제 방출을 좀 더 했어야 되는 선수들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사실 마샬이거든요. 뭐 지속적으로 사실 골 결정력에 대한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인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마샬이. 일단 볼을 스트라이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골을 넣어줘야 되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뭐 당연히 그게 이제 1순위라면 1순위일 수 있는데,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도 볼을 연계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볼에 투입됐을 때 볼을 받아주고 잡아주고 뭐 좌우든 동료 선수들을 통해서 뭔가 뿌려주는 이런 연계의 역할에 있어서도 전혀 뭔가 역할을 못하는 모습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최근의 경기까지 계속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대체 자원이 없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새로 영입된 뭐 호일룬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 구성에 있어서 마샬을 쓸 수밖에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들었어요. 또 그런 와중에 이제 뭐 경기 이제 관전하면서 입중계를 하는 와중에도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산초는 왜 안 쓰지? 사실 이 생각을 계속 했었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했었죠. 근데 물론 이제 산초도 작년부터 많은 기회를 줬고 기회를 많이 놓친 것도 맞지만 왜 나오지 않는 거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뒤에 이제 자세하게 좀 더 다룰 텐데, 뭐 이슈가 좀 발생을 했죠. 산초 관련된 이슈가 좀 발생을 했고, 여하튼 경기 결과도 좀 어떻게 보면 처참한 경기 결과고, 경기 내용들도 뭐 이긴 경기를 포함해서 모든 경기가 사실 썩 그리 좋은 경기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기는 경기도 굉장히 좀 불안함을 많이 노출하면서 이긴 경기들이 많았고, 특히나 홈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올드 트래포드에 뭔가 그런 그 뭐 이것도 이제 과거에 뭔가 묶여있는 생각일 수 있지만, 예전부터 뭔가 올드 트래포드에서의 경기라고 하면 뭔가 압도적으로 뭔가 맨유가 좀 이기는, 성적이 좋지 않던 시즌에도 뭔가 홈 경기만큼은 뭔가 그래도 경기 내용들도 그렇고 경기 결과도 잘 가져왔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뭐 현재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뭐 경기 결과에 당연히 홈에서 2승을 거두긴 했지만 세부 내용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경기 모두 다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봤고, 뭐 패배한 경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긴 경기들도 썩 그렇게 경기 내용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제 맨유의 현재 안 좋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악재들이 좀 계속 몰려오고 있죠. 뭐 물론 모든 팀들이 다 많은 이슈들을 가질 수 있고 시즌을 치르다 보면 많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즌 초반부터 맨유는 좀 안 좋은 분위기로 많이 흘러가고 있고 뭐 상대적으로 뭐 다른 팀들도 물론 이제 상위권 팀들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맨유라는 팀의 특성을 보면 과거부터 사실 굉장히 모든 언론에 뭔가 그 집중적으로 관심이 포커스가 가 있는 팀이기도 하고 뭔가 아주 자그마한 이슈가 있더라도 뭔가 그거에 뭔가 굉장히 많이 퍼져나간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이슈가 그만큼 더 부풀려지는 부분들도 있고 좀 크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현재의 맨유의 악재는 뭐랄까요? 그냥 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사실 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명확하게 뭔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과연 이게 시즌 초반 어디까지 이런 이 약재들로 인해서 뭔가 이슈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사실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내용들도 나오긴 하겠지만 크게는 제가 이제 다섯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봤고 첫 번째는 현재 이제 팀 매각의 진행 상황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제 그 검색해 보면서 이제 찾아봤던 내용에 의하면 매각이 철회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걸로 현재 보여지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매각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뉴스들도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왔었고 뭐 가장 유력한 이제 매각 선정지로 이제 뭐 사우디 쪽 자금이었던 뭐 자심 그다음에 영국의 뭐 레드클리프 이렇게 뭐 가장 유력하게 이제 매각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실질적인 이제 매각 금액에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면서 뭔가 매각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시즌이 이제 넘어오고 이제 프리시즌이 다 거의 다 끝나갈 때쯤 되면서 계속 뭔가 충분히 이 정도면은 매각이 진행돼야 되는데 하는 이제 팬들의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그거에 관련된 기사들은 나오지 않았고 뭔가 계속 뭔가 지연되고 있다, 딜레이 되고 있다, 뭐 세부적인 조금 이슈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만 계속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매각에 관련된 뉴스들은 거의 나오지 않았었죠. 시즌이 시작된 이후로는 뭐 물론 뭐 현지에서의 뭐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두각되게 뭔가 딱 포커스에 맞춰서 맨유 매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다가 이제 영상을 이제 촬영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철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최근 기사들이 나왔고 뭐 철회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기존 팀을 이제 운영하고 있던 글레이저 가문 측에서 뭔가 더 높은 금액의 뭔가 매각 금액을 요구했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매각의 철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실제로 그 매각 금액을 올린 가장 큰 이유도 근본적인 이유도 매각을 하지 않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이 아닌 뭐 이후를 바라보기 위한 뭔가 그런 행보라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일단 맨유가 뭔가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팬들한테 뭔가 구단주인 글레이저 가문의 뭔가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은 시선이 많았고 실제로 맨유에 뭔가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뭔가 소극적인 행보를 많이 보였죠. 뭐 맨유라는 팀의 그런 전 세계적인 명성이나 이런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명성들에 비해서 뭔가 최근에는 뭔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물론 뭐 선수 영입을 그렇다고 아예 안 한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영입 외적인 부분도 그렇고 뭔가 팬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는 좀 좋지 않은 시선이 많이 있었고 매각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매각을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그 반기는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이제 그게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좀 팬들과 뭔가 팀 간의
뭔가 이거 좀 괴리감이 좀 생기는 현재 상황이고, 사실 이 맨유 팀 매각에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사실 올 시즌 선수 영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면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뭔가 선수 영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뭔가 그 이적 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책정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거기에 이제 여파가 사실 뭐 실제로 그런 거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건지 뭐 과정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영입 리스트에 올라왔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를 많이 놓친 경우들이 꽤 있었죠. 이번 시즌 이적 시장에서도 꽤 많은 선수들이 거론이 됐지만, 그 선수들이 이제 타 팀에 많이 뺏겼고, 뺏기는 과정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영입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고, 무조건 이제 뭐 내 팀 선수다, 내가 찜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우리 팀으로 와야 돼, 이럴 정도는 아니긴 해요. 현재 맨유의 팀이 뭐 소위 얘기하는 뭐 레알이라든지 이런 뭐 미넨이라든지 이런 팀들처럼 뭔가 리그에서도 그렇고 유럽 전체 이제 뭐 챔피언스 리그나 이런 순위권에 있는 팀들에 비해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성적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메리트가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뭔가 선수 영입에 대한 적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거에 대한 이유가 사실 팀 매각을 진행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뭔가 빠르게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겹치는 상황이 왔고, 그래서 이제 선수를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좀 몇몇 선수들, 영입 리스트에 올랐던 선수들의 과정에서 보면 충분히 보여져서, 이게 이제 선수 리스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주요 선수들이 현재 시즌이 시작되고 시즌을 치르면서 부상으로 이제 나간 선수들이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왼쪽 측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말라시아나 루크쇼는 다 부상으로 나가 있는 상태고, 중원에 이제 바란 선수도 현재 부상이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선수도 이제 부상으로 교체가 됐는데, 이제 뭐 대표팀에 합류했다는 기사가 나온 걸로 봐서는 뭐 큰 부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상의 이슈가 있는 현재 상태고, 다음 경기나 다다음 경기에 나오는 선수 리스트를 봐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공격진에서도 메이스 마운트가 이제 영입된 이후에 경기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 부상으로 이제 이탈하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방에도 호일런 선수도 이제 새로 영입된 선수지만, 물론 아스날전에 교체 투입이 되긴 했지만 현재 부상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풀타임이라든지 전체 경기를 좀 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선수들의 좀 부상이 좀 많은 상황이 뭐 선수단을 구성하고 이후에 경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좀 악재의 상황이 될 거고, 뭐 그거의 여파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현재까지 성적이 좋지가 못하죠. 앞서도 살펴봤지만 이제 2승 2패로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하고, 선수 그러니까 경기 결과도 그렇지만 경기의 과정이나 경기 내용들도 봤을 때 썩 그렇게 좋은 현재 상태는 아니에요. 네 번째는 이제 선수의 학명, 내부 분열의 분위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산초 선수에 대한 이제 이슈가 좀 있었죠. 아스날전 이제 선수 명단에도 제외되는 상황이 됐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테나 감독을 통해서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테나 감독이 이제 훈련 과정에서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한 선수는 뭐 선발 명단에 제외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의견에 관련된 내용을 피력을 했고, 그거에 관련해서 산초가 바로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상황이 왔죠. 근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계속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기사로 뭔가 관심이 이제 집중됐었는데, 뭐 몇몇 기사들 보면 뭐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이미 선수단들도 뭐 산초의 그런 내용을 뭐 지지하지 않는 분위기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산초가 타겟이 되는 이런 상황에 뭔가 놓여져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어쨌든 뭐 산초가 스스로 뭔가 만들어낸 상황이긴 하죠. 현재 상황이 스스로 만들어낸 상황이긴 해요. 일단 감독은 어떻게 보면은
언론에 뭔가 인터뷰를 함에 있어서의 질문을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일반적인 그냥 답변을 했을 뿐인데 뭐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한 부분이 솔직히 뭐 썩 그렇게 좋게 보여지는 부분은 아니긴 해요. 근데 단 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게 일단은 앞서도 뭐 중간중간 계속 얘기했었지만 맨유라는 팀 자체가 워낙 그 언론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팀이고 그렇다고 하면 감독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언론의 인터뷰가 그렇게 들어왔을 때 기자의 질문을 받았을 때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사실 좀 더 유연하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실제로 지금 이제 양측의 이제 감독과 선수의 뭔가 그 주장하는 내용들이 전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뭐 뭐가 진실인지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모든 팀에 있어서 뭐 팀이 더 우선이고 선수의 개별적인 부분은 조금 더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좀 희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는 생각하는 게 뭐 조직에 있어서 그게 맞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감독의 인터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가장 기본적인 그냥 답변할 수 있는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한 부분이 잘못된 거긴 하지만 애초에 감독도 인터뷰를 할 때 이미 산초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예상을 못했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거든요. 왜냐면 뭐 교체로 들어오지 않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아예 명단에서까지 제외가 됐다고 하면 당연히 관심의 포커스가 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전에도 선수단 구성에 있어서 현재 지금 선수단 구성이 그렇게 썩 원활한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부상 선수들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전혀 문제가 뭐 부상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던 산초가 명단에서까지 제외됐다고 하면 당연히 경기가 뭐 시작되기 전이든 경기가 끝나고든 그거에 대한 뭔가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건 예상을 충분히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예상 질문에 있어서의 답변지가 저는 그렇게 뭐 썩 100% 맞는 답변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유연하게 좀 더 유연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굳이 이걸 언론에 뭔가 그 밝히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과거에 이제 사례들도 그렇고 좀 선수를 이제 예를 들어서 감독이 뭐 원하는 능력치가 있고 원하는 선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고 원하지 않는 선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리를 해야 되는 수순이라고 하면 정리라는 과정도 저는 좀 잘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선수를 당연히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영입했을 때 비싼 돈으로 영입한 선수를 내보낼 때 뭐 그거만큼의 뭔가 값어치를 받고 파는 경우는 극히, 극히 드문 경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는 이제 팀을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뭔가 회수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뭔가 진행이 되려면 어느 정도 이제 선수에 대한 부분도 좀 뭐 포장을 하려고 하면 포장을 해야 되는 상황도 와야 될 거고 그런데 사실 과거에 이제 내보냈던 선수들 앞서 이제 방출 리스트에도 있었던 선수들이기도 하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호날두 사태도 그렇고 뭐 호날두의 경우도 사실은 뭐 호날두가 당연히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든 게 맞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선수를 내보내는 과정이 최근에 이제 상황을 보면 매끄럽지가 않은 게 사실 맨유예요. 뭐 비단 테너 감독이 온 이후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게 유독 더 눈에 띄긴 하지만 사실 퍼거슨 감독이 은퇴한 이후의 감독들의 과정에 있어서도 영입과 뭔가 방출에 있어서 맨유가 점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선수를 잘 사고 잘 팔아야 되는데 사실상 왜냐면 예전 같지 않게 그 선수단이 뭐 영구적으로 뭔가 한 팀에 쭉 막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있는 경우는 최근 축구의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팀의 레전드로 뭔가 남는 선수들이 오히려 그게 조금 더 뭔가 부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와서 이제 본인의 성적을 올리고 몸값을 키워서
조금 더 높은 팀으로 가고 뭐 이런 뭔가 행보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선수를 잘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잘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뭔가 예를 들어 산초 지금 이제 산초 얘기가 나왔으니까 산초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산초 선수가 예를 들어서 감독이 원하는 것만큼 퍼포먼스를 내지 못해. 작년부터 계속 기회를 줬지만 내지 못했고 그래서 뭔가 본인이 활용하기에 뭔가 안 맞는다고 판단이 든다고 하면 사실 이런 식으로 뭔가 과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보내는 과정도 선수를 내보낼 땐 내보내더라도 좀 뭔가 잘 포장을 하고 잘 만들어서 이 선수가 판매의 가치가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뭔가 선수를 뭔가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뭔가 자극제 예를 들어 그게 아니라 뭔가 자극제를 줘서 뭔가 이 선수가 더 그걸 자극을 받고 올라오길 바래서 뭔가 하는 행동이라고 해도 뭔가 이거는 팀 내부 안에서 뭔가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뭔가 그런 데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삐그덕대는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이 삐그덕대는 분위기가 사실 밖으로 표출된다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 어떤 팀이든 사실 뭐 자잘하게든 크게건 문제가 없는 팀이 어디 있을까 싶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부분이고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수와 팀, 그 다음에 뭐 감독 스태프들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있을 거고 그 안에서 뭔가 소소하게든 크게든 작게든 뭔가 서로의 뭔가 안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팀 내부에서 뭔가 이게 다 어느 정도는 이제 해결이 되고 뭔가 또 융합이 되고 서로 또 희생해야 될 부분들은 또 희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감수하고 가고 이게 돼야 되는데 결국엔 이 그 테나우 감독과 이제 산초의 뭔가 이 상황은 당연히 이제 상황의 팩트만 놓고 보면 뭐 원론적인 이제 그냥 답변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과하게 반응한 산초가 당연히 문제다라고 이렇게 딱 헤드라인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사실 보면 그냥 이 내부의 문제가 밖으로 표출됐다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고 이 표출되게 한 과정에 있어서 양쪽 다 사실 어느 정도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뭐 이후에도 그렇고 뭐 과거에도 그랬었지만 좀 선수를 뭔가 본인이 원하는 선수로 만들고 싶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내보내고 싶은 과정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좀 영리한 뭔가 선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사실. 좀 뭐 앞서 이제 방출 리스트에도 나왔던 선수긴 하지만 뭐 데이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물론 과거에 뭔가 그런 보여줬던 퍼포먼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뭔가의 그 축구의 트렌드에 있어서 키퍼의 역할에 있어서 뭔가 이제 뭐 손, 손으로 뭔가 방어하고 이런 거 외에 뭔가 후방 빌드업이라든지 뭐 발기술이 좀 요구되는 이런 뭔가 트렌드에 있어서 당연히 뭔가 대회하는 맞지 않는 선수임에는 분명하지만 내보내는 과정이 어쨌든 충분히 뭔가 잘 포장하고 만들어서 그래도 뭔가 어느 정도는 이제 자금력을 이제 확보하고 뭔가 내보낼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FA로 그냥 내보내는 상황을 만든 이런 과정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하나하나 요소 조금 좀 내보내는 선수를 뭔가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뭔가 판매 전략이 너무 뭔가 좀 아니란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싶고 뭐 그거에 관련돼서 뭔가 뭐 스카우트 관련된 팀이 따로 존재하고 거기서 관리도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감독도 뭔가 선수를 쓰고 활용하고 이런 데 있어서도 좀 잘 포장시켜서 내보내는 거에 있어서 일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전혀 좀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사실 개인적으로 뭐 키퍼에게 이제 또 나와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앞서 오나나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었지만 개인적으로 발기술이 좋은 거, 뭐 패스의 기술이 좋은 거 이제 종종 몇몇 장면에서 그런 번뜩이는 장면들이 나와서 와 그래 저런 것 때문에 오나나를 영입하려고 했구나, 뭐 저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걸로 인해서 불안한 요소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뭔가 당연히 이제 그거에 받쳐주는 수비나 미드필더진들도 뭔가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좀 뭔가 너무 약간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위험한 요소들까지 뭔가 좀 극한까지 뭔가 끌어들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개인적으로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뭐 선수 구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이제 뭐 번외로 사실 좀 하자면 미드필더 구성에 있어서도 사실은 뭐 마운트를 영입할 때로 사실 이슈가 됐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부패의 활용에 있어서 부패가 이제 작년까지는 굉장히 이제 뭐 삼선까지 내려오고 막 밑에까지 내려오면서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막 뭔가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전방으로만 이제 배치를 시킨 상황이에요. 최근 4경기를 보면. 근데 그랬으면 이제 중간에서 뭔가 그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사실 지금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임시방편으로 뭐 카세미르를 위로 올리는 뭐 이런 선택도 하고 하는 이제 전술도 몇 경기 봤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후방이 또 비는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선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제 부상 선수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사실 있는 상태에서 뭔가 선수를 구성해야 되는 현재 최악의 상황이긴 하지만 좀 뭔가 상황에 좀 요소에 맞게끔 좀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아스날 경기 때가 오히려 가르나초 같은 선수가 나와주는 게 뭔가 뭐 수비로 내려앉았다 역습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마샬보다는 가르나초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고 오히려 첫 경기 두 경기가 반대로 생각하면 그냥 마샬이 좀 나와서 중앙에 박혀주고 이런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선수의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선수 선발 명단도 그렇고 뭐 그 과정에서 사실 산초에 대한 얘기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사실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산초를 조금 더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걸로 인해서 뭔가 이슈가 발생을 했고 현재 좀 그게 좀 부각이 돼서 뭐 뭔가 내부에 뭔가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그게 이제 외부까지 뭔가 비춰지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선수 개인사로 인한 이탈인데 이제 좀 작년 사실 재작년이죠. 재작년 말쯤 시즌 이후에 이제 이슈가 발생을 했고 작년은 통으로 이제 선수는 이제 이탈이 됐던 그린우드의 건도 있었고 그 비슷하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안토니 선수가 또 개인사로 인해서 폭행 사건이 이제 연루가 돼가지고 이제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뭐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고 뭐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뭐 법정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뭐 그거에 관한 좀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사실 그린우드 건도 물론 이제 뭐 법정 결정이 이제 확정이 났고 뭐 이슈가 이제 종결이 되긴 했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다각도에서 뭔가 반대 여론이 형성이 됐고 선수가 이제 임대로 나갔는데 뭐 과정에 있어서도 뭔가 처음에는 이제 방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엔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뭔가 또 이면에 보니까 다시 선수를 복귀시킬 수 있는 조항이 뭐 포함되어 있는 뭔가 임대 이적이었다 약간 이런 내용들도 보면서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이번에 이제 안토니 건도 그렇고 물론 선수의 개인사를 다 팀이 모든 걸 다 뭐 일일이 다 케어할 수는 없겠지만 앞서 이제 네 번째 내용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결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좀 내부에 뭔가 시스템적인 부분이 뭔가 많이 붕괴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사실 이런 건들을 보면 사실 뭐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걸 뭐 은폐하고 밖으로 발설하지 않게끔 막고 약간 이러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내부에서 뭔가 처리를 하고 필터링을 걸러내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계속 밖으로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개인사적인 부분도 어쨌든 팀에 합류되어 있는 선수라고 하면 어느 정도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게 뭐 몸, 몸적으로 선수가 경기에 취하는 데 있어서의 뭔가 그런
피지컬적인 관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선수의 개인사라든지 이런 멘탈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관리가 필요하고 뭐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의 뭔가 뭐 균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좀 시스템이 뭔가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는 이런 느낌이지 않나 이런 건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선수 개인사의 문제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팀의 내부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러 면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되고 좀 더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현재 지금 뭐 악재라고 제가 표기한 부분들부터 뭐 번외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 사실 이 부분들이 뭐 한순간에 뭔가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 뭔가서부터 뭔가 차곡차곡 계속 쌓여져 있던 뭔가 이런 그 안 좋은 그런 이슈들이나 안 좋은 기운들이 뭔가 계속 지금 최근에 밖으로 뭔가 표출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후에 이제 A매치 데이 기간이 끝난 이후 이제 시즌이 치러지는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챔스도 이제 병행해야 되고 경기 수가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 과정에 있어서 뭔가 맨유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좀 그 과정에 있어서 경기의 내용만 사실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뭐 테나 감독이 굉장히 뭐 유능한 감독이고 좋은 감독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에서 그렇게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만큼의 이미지나 이런 느낌은 사실 지금까지 솔직히 말하면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물론 뭐 누군가는 뭐 작년에 그래도 잘 만들어서 그 힘든 와중에도 뭐 챔스를 가게 만든 것만으로도 뭐 당연히 좋은 성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맨유라는 팀 자체가 언제부터 챔스를 가는 게 엄청난 이슈가 될 정도의 그런 팀도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뭐 제가 바라보는 눈높이가 굉장히 높은 거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당연히 이제 잘한 거에 있어서는 잘했다고 이제 평가해주고 아니 뭐 제가 뭐 감히 뭐 평가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좀 그렇지만 뭐 개인적인 그냥 생각에는 사실 뭐 엄청 그렇게 언론이나 사람들이 막 그 높였던 것만큼의 기대치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잘하는 건 당연히 잘해왔고 뭐 잘 만들었고 뭐 시즌 이제 초반에 위기는 있지만 뭐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서 뭐 결론이 당연히 또 나겠죠. 시즌 끝난 후에. 근데 그러니까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또 앞서도 얘기했던 부분들이긴 하지만 뭔가 선수를 기용하고 선수를 활용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원하는 선수가 아니어서 그 선수를 일단 뭐 내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뭔가 행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뭔가 좀 약간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 유연하게 뭔가 휘어지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부러지면 부러졌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강경하게 대응하고 뭔가 강하게 어필하고 푸시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그게 밖으로 사실 밖으로 너무 표출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슈거리가 생기고 기사거리가 만들어지고 말이 말을 만들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내부 분위기도 뭔가 안 좋아지고 약간 이렇게 과정에 뭔가 가는 게 수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수순을 그대로 지금 밟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 이제 현재 이 뭐 굵직굵직한 악재들은 사실 뭐 쉽사리 뭔가 하루아침에 뭔가 해결된다거나 가라앉힌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뭐 부상 선수가 갑자기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부상의 그런 회복 기간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당연히 뭐 그거에 따른 이제 선수 구성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원래 기대했던 거만큼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근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뭔가 조금 하나하나씩이라도 요소요소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 있어서 좀 감독의 역량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위기가 오면 그래서 좀 테나 감독에 대한 뭔가 그뭐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뭐 변화가 사실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뭐 응원을 하는 입장에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전체적인 이제 팀 분위기가 좀 정상적인 분위기로 좀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AMHD 기간이라서 뭐 경기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나 맨유를 응원하는 입장이라서 맨유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가도 아니고 뭐 디테일한 뭔가 이런 내용들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저의 개인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맨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펼쳐봤고 앞으로 뭔가 시즌을 치르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좀 재밌고 좀더 경기를 보는데 좀 불안하지 않은 그런 경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나름대로 잘 준비를 했지만 뭐 분명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좀 잘못된 정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정보의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그냥 생각과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고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